안녕하십니까. 포항공과대학교 문학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옥시전 플라즈마 처리한 LDP의 서피스 리어레인지먼트 현상에 대한 LDP의 크리스탈린 지식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플라즈마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란 부분적으로 이온화된 가스로서 전자, 이온, 포톤, 레디칼, 그리고 익사이트된 몰레큘들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런 플라즈마를 고분자 표면에 배질에 사용하게 된다면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서 고분자 표면에 하이드로필릭한 펑셔널 그룹이 생기게 되고, 이런 하이드로필릭한 펑셔널 그룹에 의해서 LDP와 같이 하이드로포빅한 고분자의 표면을 하이드로필릭하게, 즉 웨터빌리티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즈마 처리법을 이용해서 어리전을 향상시킨다든지 바이오 컴패터빌리티를 향상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의 어떤 성질을 변화시키는 분야에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즈마 처리 후에 고분자 표면 어떤 모빌리티 현상 때문에 서피스 리어레인지먼트라는 현상을 겪게 되는데, 이 서피스 리어레인지먼트란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서 표면에 도입된 하이드로필릭한 펑셔널 그룹들이 이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서 하이드로필릭해진 서피스 에너지가 증가된 고분자 표면과 그 표면의 외부 환경인 공기와의 어떤 인터페이셜 프리 에너지 디퍼런스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표면에 도입된 그 펑셔널 그룹들이 벌크 쪽으로 오리엔테이션 되거나 혹은 딥션해가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통 플라즈마 직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물에 대한 접촉각이 거의 제로, 즉 컴플리트리 웨팅한 현상을 보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이 표면이 다시 원래대로 하이드로포빅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서피스 리어레인지먼트의 어떤 메커니즘으로는 이 하이드로필릭한 그룹들이 벌크 쪽으로 오리엔테이션 하거나 혹은 서피스로부터 벌크 쪽으로 이런 그 하이드로필릭한 그룹들이 도입되어 있는 폴리머 체인들이 딥션해가는, 마이그레이션 해가는 그런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피스 리어레인지먼트 현상이라는 것은 폴리머 체인의 어떤 자유로운 모빌리티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로운 모빌리티를 줄여줄 수 있다면 그 플라즈마 처리 후에 서피스 리어레인지먼트 현상을 줄여줄 수가 있는데요. 이 표면에 그 체인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피스 크로스 링킹을 증가시킨다거나 서피스 크리스탈리티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표면에 크리스탈리티를 증가시킴으로써 이 서피스 리어레인지먼트 현상을 줄여보고자 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고분자 표면에 아모포스 영역이나 크리스탈 영역에 비슷한 정도로 하이드로필릭한 그룹이 도입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아모포스 영역의 체인들이 좀 더 빠르게 벌크 쪽으로 이동해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모포스 영역의 어떤 에이징 레이트가 크리스탈 영역의 에이징 레이트보다 크다라는 생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LDP를 필름 형태로 제조하여 우선 낮은 크리스탈리티의 LDP를 제조하기 위해서 멜팅 스테이트로부터 액체 질소에 핀칭시켰고, 또한 어떤 특정한 애닐링 조건을 거쳐서 고분자 LDP의 크리스탈리티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플라즈마 처리 조건을 거쳤는데, 특히 본 연구는 고분자의 크리스탈리티만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앞에 발표에서 말씀하셨듯이 크로스 링킹 효과가 있는 불활성 기체, 아르곤 같은 가스는 사용하지 않고 옥시전만을 사용하여 플라즈마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라즈마 처리된 샘플을 25도씨에서 에이징시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에이징된 샘플을 캐릭터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콘택트 앵글과 XPS 샘, 그리고 포함 5개 연구소의 엑서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우선 펜칭 과정과 안일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두 개 샘플의 두 샘플의 크리스탈리티는 각각 31%, 40% 정도로 대략 10% 정도의
차이가 나는 샘플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처리 전후에 표면을 묶어주는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애닐링 과정을 거친 LDP의 경우 표면에 피부를 비슷한 어떤 라멜라 구조들이 성장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플라즈마 처리 후에 표면에 골고루 플라즈마 처리 효과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플라즈마 처리 후에 어떤 에이징 효과를 관찰해 보기 위해서 1나노미터 두께의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 콘택트 앵글 미터를 사용해서 에이징 현상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처리하지 않은 LDP의 경우 85도 정도의 높은 접촉각을 보이는데 플라즈마 직후에는 10도 이하의 매우 하이드로필릭한 표면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처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접촉각이 크게 증가하는 전형적인 에이징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캔칭한 LDP의 경우에는 처리 시간이 증가하면서 급속한 접촉각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애닐링한 LDP 역시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세츄레이션 포인트 이후에는 10도씨 정도 이하의 낮은 접촉각을, 그러니까 캔칭한 LDP보다는 낮은 접촉각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접촉각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모바일 폴라 그룹의 프랙션을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모바일 폴라 그룹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크로스 링킹처럼 어떤 그 폴리머 체인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어떤 것 때문에 서피스 리어레인지먼트 현상에 참여할 수 없는 폴리머 체인에 도입된 폴라 그룹을 의미를 하고요. 반대로 모바일 폴라 그룹이라는 얘기는 이 서피스 리어레인지먼트 그 현상에 참여하는 그 폴리머 체인들에 도입되어 있는 폴라 그룹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앞에 접촉각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는 식에 대입을 하면은 이런 이모바일 폴라 그룹의 프랙션과 모바일 폴라 그룹의 프랙션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세타 I는 플라즈마 처리 직후에 이니셜 콘택트 앵글을 의미하고요. 이 본 연구에서는 5도씨를 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세타 F라는 건 일정 시간 에이징 후에 세츄레이션 된 그 파이널 콘택트 앵글을 의미하며, 세타 P라는 것은 완전히 폴러한 서피스를 가정했을 때의 접촉각, 즉 제로로 대입을 했고, 처리할 세타 NP라는 것은 논폴라 서피스, 즉 처리하지 않은 그 폴리머의 서피스의 접촉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85도를 대입을 하였습니다. 이때 코사인 세타 P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NP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폴리머 서피스에서의 폴러한 영역의 넓이를 의미해주는 데이터가 될 것이고요. 코사인 세타 I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F라는 것은 초기 접촉각에서 나중 접촉각의 차이기 때문에, 즉 움직여서 접촉각 변화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모바일한 영역의 어떤 그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분의 이것이 곧 모바일 프랙션의 모바일 폴라 그룹의 의미가 될 것이고, 이제 반대로 폴라한 영역의 넓이분의 이 데이터는 처리하지 않은 샘플의 그 데이터 빼기 에이징 된 샘플의 데이터 빼기 처리하지 않은 샘플의 데이터의 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파이널 접촉각이랑 처리하지 않은 접촉각의 차이기 때문에 그 에이징 후에도 그 표면에서 벌크 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남아있는 폴라 영역의 폴라한 그룹의 양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이모바일 폴라 그룹의 프랙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앞에서 구한 접촉각 데이터를 적용시켜보는 결과 대입을 해서 계산을 진행한 결과 캔칭한 LDP의 경우 이모바일 폴라 그룹의 프랙션이 한 0.17% 정도가 되었고 0.17 정도가 애닐링한, 상대적으로 크리스탈리가 10% 정도 높은 애닐링한 LDP의 경우는 0.3 정도의 프랙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이모바일 폴라 그룹의 프랙션이 이 크리스탈리티랑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징 수에, 일정 시간 에이징 수에 표면에 어느 정도 폴라 그룹이 남아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에이징한 샘플을, 이 특정한 시간 동안 에이징한 샘플을 다시 물속에 집어넣어서 다시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벌크 쪽으로 이동했던 그 체인들이 다시 주위 환경이 다시 하이드로필릭해졌기 때문에 벌크 쪽 표면적으로, 벌크에서 표면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하이드로필릭한 리커버리를 보이게 되는데 어느 정도 하이드로필릭 리커버리를 하는지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에이징한 샘플을 24시간 동안 물속에 넣고 꺼내서 접촉각을 측정해 본 결과인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상대적으로 크리스탈리티가 높은 애닐링한 LDP가 좀 더 낮은 접촉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캔칭한 LDP의 경우 좀 더 많은 폴라 그룹들이 좀 더 깊이 벌크 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애닐링한 상대적으로 크리스탈리티가 높은 애닐링한 LDP보다는 좀 더 깊이 벌크 쪽으로 빨리 디퓨전을 했기 때문에 이 표면이 다시, 표면 쪽이 다시 하이드로필릭해진 환경으로 변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깊이 디퓨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주에 영향을 받지 못하고 다시 표면적으로 리커버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접촉각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량적으로 과연 이 표면에서의 아토믹 콘센트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엑스피를 사용하였는데요. 우선 표면으로부터 8나노 정도의 깊이의 정보를 보여주는 90도 테이크오버 앵글을 사용하여서 옥시전 콘센트레이션 변화를 살펴보는데 이 캔칭한 LDP의 경우는 처음 이 엑스케이트 실험을 진행한 5시간 후보다 25시간이 지난 30시간 후에는 플라즈마 처리 후 30시간 후에는 그 옥시전 콘센트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크리스탈리티가 높은 애닐링한 LDP의 경우는 그 정도가 이 캔칭한 LDP보다는 낮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8나노미터라는 깊이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접촉각 데이터가 보여준 그 1나노미터의 깊이보다는 깊은 영역이기 때문에 좀 더 이 깊이를 낮게 하기 위해서 20도 테이크오버 앵글을 사용하여서 옥시전 콘센트레이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그 차이가 훨씬 더 드라마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캔칭한 LDP의 경우에 20시간 후에 접촉각 그 옥시전 콘센트레이션의 변화가 10%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에 반해서 크리스탈리티가 높은 애닐링한 LDP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대략 6% 정도로 그 차이가 굉장히 캔칭한 LDP보다는 적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어떤 모델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플라즈마 처리 직후에는 분명히 표면에 비슷한 정도로 크리스탈 영역과 아모포스 영역에 같은 정도로 하이드로필릭한 그룹들이 도입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에이징,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모포스 영역에서는 좀 더 빨리 이런 디퓨전, 폴라 그룹들의 디퓨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반해 크리스탈 영역에서는 그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 에이징한 샘플을 다시 물속에 넣었을 때 상대적으로 이 애닐링한 LDP, 크리스탈 영역이 많은 애닐링한 LDP의 경우에서 좀 더 많은 정도로 하이드로필릭 리커버리 현상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폴라 그룹들의 표면적으로 어떤 오리엔테이션 현상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 위해서 포항 가속기 연구소에서 넥서스 실험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특히 오리엔테이션 실험 중에서 그 폴라 그룹들이 표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는가를 관찰하기 위해서 앵글 디펜스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90도로 폴러라이저된 엑스레이를 샘플에 90도 그리고 20도로 입사시켜서 그 스펙트럼을 관찰해 보았는데요. 초기에는 90도, 즉, 이 번딩이 이 폴러라이즈된 그 빈과 평행하게, 즉, 샘플과 평행하게 놓이는 방향의 피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이 초기에는 90도에 좀 더, 그러니까 90도, 즉, 샘플과 패러렐한 방향으로 놓여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반대로 90도 피크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20도 피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 본드들이 이
샘플과 노멀한 방향으로 놓여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식적으로 들어보면, 이 플라즈마 바로 직후에는 이 넥서스 실험을 진행할 수 없을 때는 어떤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진행되면서 일정 시간 후에는 이 샘플과 패러럴 방향으로 놓여있다가 이 에이징 시간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서피스의 노멀한 방향으로, 특히 벌크 방향으로 이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112간 LDP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캔칭한 LDP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지금 이 시간에 따라서 이 피크들을 맞추고 본 것인데, 그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캔칭한 LDP에 비해서는 적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의 실험으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모바일 폴라그룹의 어떤 프랙션이 크리스탈리티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고분자 표면의 크리스탈리티를 증가시킴으로써 고분자 표면에 있는 체인들의 모빌리티를 줄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옥시전 플라즈마 처리 후에 서피스 리어레인지먼트 현상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넥서스 실험을 통해서 이 폴라그룹의 움직임이 벌크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